안녕하세요. 동인천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조은지 코디네이터입니다. 이번 도시재생 대학의 강의는 주민공모 사업의 이해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주민공모 사업의 사업 진행 순서를 알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 규칙을 이해할 수 있고 집행, 정산을 위해 인하도움 사용법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주민공모 사업은 주민이 하고 싶은 일을 실행부터 계획까지 모두 주민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민공모 사업의 큰 목적은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의 마을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집니다. 주민공모 사업은 사업 대상지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 특성에 따라 주민공모 사업의 큰 목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공모 사업은 총 6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모집 접수 단계,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적절한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단계, 사업계획서를 보고 보조금을 교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한 사업계획서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교부협약 단계,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사업개시 단계,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회계정산 단계 총 6가지로 진행됩니다. 모집 접수 단계의 체크포인트는 주민 지역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것이 큰 중요한데요. 소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민 사업지 대상지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주민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역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지역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주민공모 사업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럼 세팅한 그 주민공모 사업을 홍보를 통해 모집을 하는데요. 이 모집을 보고 온 주민들은 자기가 생각한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 주민공모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공모 사업을 진행하는데 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평가 단계입니다. 자체평가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가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 자체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심사위원들과 사업을 접수한 신청자들끼리 모여 상호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보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보완되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가게 되는데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보조금을 내려서 진행할 수 있는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되고 이 사업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이 모든 게 부합된다고 하면 주민공모 사업의 최종 선정자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업 선정자로 최종 결정된다면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해야겠죠.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 천년이행 계획서약서, 그리고 보조금이 50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행보증증권까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서류가 완성이 되고 시청으로 접수가 된다면 저희 센터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 선정자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조금을 사용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증빙해야 되는지를 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가 되었다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업이 다 끝난 후에는 회계 및 정산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회계 및 정산 단계는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 번째 파트에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파트는 보조금 예산과 집행 규칙입니다. 보조금 집행 지침이란 주민, 행정, 센터가 서로 정한 규칙을 말하는데요. 이는 보조금을 사용하실 때 꼭 지켜야 되는 기본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공모 사업을 예산에 집행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4번 보조금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만약에 재료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거를 사전에 말도 없이 식대로 바꾸시다거나 아니면 당사비로 바꾸신다거나 이러한 사항조차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센터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예산을 변경하게 된다면 10%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 부서의 승인의 간단한 승인 절차를 통해서 변경 가능하지만 사업 10%가 넘어가게 된다면 공무원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임의로 변경을 하게 된 경우에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보조금 집행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 변경에 대해서 사항이 생긴다면 센터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센터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보조금 예산 집행표입니다. 보조금이 세목별로 지급 기준과 증빙되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증빙 자료를 크게 3가지로 보게 된다면 물품, 활동, 시설비로 나눠집니다. 물품은 체크카드 영수증과 전자세무 그거에 따른 물품 필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활동비는 계좌이체증,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는 원천징수 납부증명서, 그리고 활동을 했다는 활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견적서 또는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활동비에서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비는 활동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활동 기록부를 최대한 많이 남겨놓고 기록하시는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비는 1일에 8시간, 동일이 되게는 주당 15시간 이상을 지급할 수 없으며 월에 12만 5천 원의 이상 지급돼야 하는 경우 8.8%의 원천징수세를 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비입니다. 사업운영비는 체크카드 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가 가장 공통적인 증빙 서류고요. 홍보인쇄비와 단기 임차료 경우 30만 원 이상이 결제돼야 되는 경우에는 비교견적서를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심사비 또한 활동비와 동일하게 강의를 했다는 확인증명서와 12만 5천 원이 넘어가는 경우 원천징수를 했다는 원천징수 납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은 제각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실비정산으로 처리하며 증빙서류 또한 30만 원 이상 넘어갈 경우 비교견적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파트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의 집행 및 정산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나라도움이란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정보화하고 자동화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관리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나라도움의 사업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치형 사업과 비예치형 사업입니다. 예치형 사업은 이나라도움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고, 비예치형 사업은 예치형 사업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IT 취약업계 계층이나 해외 보조 사업자일 경우 비예치형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비예치형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게 사전에 승인 절차를 받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치형 사업과 비예치형 사업의 큰 차이점은 보조금이 교부되는 곳인데요. 비예치형 사업의 경우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했던 그 방법과 동일하게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예치형 사업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한국대정원에 있는 예탁계좌로 그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이 차이점을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증빙하는 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예치형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면 그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 그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한지 추후에 증빙을 하였다면, 예치형 사업 경우에는 보조금을 이렇게 사용할 테니 사용할 테니 먼저 증빙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예탁계좌에서 거래처로 바로 직접 계좌 이체되는 방법으로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치형 사업으로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먼저 집행을 등록한 후에 그 집행된 계좌가 나중에 추후에 거래처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이나라도움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 이행해야 되는 단계들이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공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계획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10일 이상의 가장 오랫동안 세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공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먼저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 명의로 된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통장을 개설할 때 OTP 발급과 이나라도움 전용 카드까지 같이 발급되어야 하는데, 이나라도움 전용 카드는 카드로 집행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은 어렵지 않고 네이버와 다음같이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 단체 등록인데요. 단체 회원가입을 하면서 단체를 등록하게 됩니다. 단체 등록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종모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단체를 이나라도움에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 단체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등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권한을 승인받는 것인데요. 이 권한은 보조사업자가 공모사업을 이나라도움으로 사용할 때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할지를 권한을 부여받는 것인데, 이는 만약에 단체가 처음 등록이 된다면 대표자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권한은 최초 기간을 등록한 자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고, 그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그 권한 또한 같기 때문에 단체 등록을 할 때는 단체의 대표자가 먼저 단체 등록을 하고 모든 권한을 가진 후에
다른 단체 회원들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나라 도움을 통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업 신청부터 정보 공시까지 있는데요. 사업 준비 단계는 주민공모사업의 모든 교부 직전까지의 단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반면 사업 실행 단계와 마무리 단계는 이나라 도움을 시스템을 꼭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림은 공모사업을 집행 및 정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집행하고 정산하기 전에 또한 사전 절차를 또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나라 도움으로 집행 과정을 하기 위해 사전 절차 첫 번째 단계는 이체 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체 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은 저희가 평소에도 인터넷 뱅킹과 홈뱅킹을 사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한 후 사용하는 것처럼 이나라 도움에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다운받는 방법은 저희가 보조금 통장을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의 인증센터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나라 도움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등록을 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이거를 사용할 사용자까지 지정하고 저장해 주시면 이체 인증서는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펀뱅킹 이용 신청입니다. 펀뱅킹이란 기업과 금융을 이어져서 은행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나라 도움에서 큰 장점은 집행과 증빙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비스가 펀뱅킹이라는 것인데요. 펀뱅킹은 선정자가 증빙과 이체 업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은행과 선정자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뱅킹 이용 신청은 이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이체 인증서 동의 버튼을 하나만 눌러주신 후 이체 인증서를 통해 인증해 주시면 신청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다음은 이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은행 업무 가서 ATM 기계에서 출금을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똑같이 이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건데요. 똑같이 통장 비밀번호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체 비밀번호는 8자리에서 16자리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만약에 이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초기화를 하시면 되는데 이 초기화 된다면 이 사용자 아이디가 이체 비밀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OTP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OTP는 보조금 통장 개설 시 같이 발급받은 OTP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등록하는 방법은 이체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나라 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계좌이체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나라 도움을 통해 계좌이체로 집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았는데요. 계좌이체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공모사업 진행자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한테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요청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전달받으신다면 위에 보이는 승인번호를 이나라 도움에 입력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다음 표는 저희 보조금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표인데요.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지 다음에 증빙 우선 집행과 세목 우선 집행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증빙 우선으로 돼야 되는 증빙하셔야 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서를 보시게 되면 아크릴 물감과 홍보 전단지를 지금 계산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요. 이것을 왜 증빙 우선으로 집행을 해야 되냐면 보조세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 우선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증빙 우선으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는 한 업체에서 세목이 다른 두 가지의 상품이나 물품을 결제해야 될 때 증빙 우선으로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목 우선으로 집행해야 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책갈피와 거울을 계산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요. 이는 왜 세목 우선으로 증빙해야 되냐면 보조세목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보조세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목 하나에 전자세금 계산서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세목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에 한 품목만 계산된 전자세금 계산서라면 사용자가 제일 편한 방법으로 세목 우선으로 증빙해도 되고 증빙 우선으로 증빙해도 되는 자유롭게 증빙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나라도움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나라도움 전용 카드인데요. 꼭 이렇게 생긴 카드로 발급받으셔야 이나라도움 시스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보조금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통장을 개설할 때 이나라도움 전용 카드로 발급받을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카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체증명서와 OTP를 등록하셨던 것과 똑같이 보조금 전용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카드를 등록할 때 이미 은행에서 발급되면서 이나라도움 시스템상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조회하셔서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쉽게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나라도움 전용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은 신용카드로 발급받으셨다면 생략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평소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통장 안에 잔액이 있어야지만 체크카드가 결제되는 것처럼 이나라도움 전용 체크카드도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지만 결제가 됩니다. 현재 예치형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보조금이 예탁계좌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이체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타 증빙으로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는 기타 증빙으로 통해서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이체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카드 사용 내역 조회를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보조금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신 후에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 내역 조회를 하신 후 이를 조회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 등록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앞서서 보조금을 예탁계좌에서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이체시킨 단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한 후에 신용카드와 똑같이 카드 결제를 하고 이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한 후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 카드 내용을 등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타 증빙으로 등록했던 이 내용을
보조금 전용 카드로 변경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보조금 집행 방법이 큰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나라도움을 통해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생소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예정이오니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니 많이 두려움 없이 주민공모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동인천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조은지 코디네이터입니다. 저는 주민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수업은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회계교육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나라 도움을 처음 시행하는 시해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이나라 도움에 중점적으로 수업할 예정이에요. 공모사업은 다음과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 필요한 것을 하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분들께서 직접 계획부터 실행까지 다 하는 사업을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일반 공모는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작년에 참여하셨거나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 자율공모로 1,000만 원, 그래서 자율공모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7팀이 일반 공모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4팀이 자율공모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간단하게 지금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1, 2, 3, 4, 3단계를 끝나고 지금 4단계 교부 및 협약을 진행하는 상태예요. 지금 방금 저희는 교부 협약까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제일 중요한 선정자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자 교육은 이제 보조금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고 이거 사용하실 때 어떻게 집행을 하면서 집행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보조금의 집행부터 증빙, 정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보조금 집행 지침은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저희 센터가 다 함께 정한 규칙이에요. 이 규칙은 저희가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 사업계에서 처음 작성하셨을 때 예산표를 보셨을 거예요. 그 예산표가 이제 강사비는 1시간에 얼마고, 뭐 자가비는 얼마고, 그 재료비는 얼마큼 쓸 수 있다라고 정해준 게 보조금 집행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 집행 규칙을 이행하지 않고 이거를 위반하시게 되면 보조금 회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총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중에 7가지는 많이 위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4번이 제일 유의하셔야 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사업계에서 처음 사셨을 때 재료비를 쓴다고 했는데 재료비가 너무 부족해서 다가비를 바꿔서 쓴다거나 아니면 다가비가 남아서 재료비를 바꿔 쓴다거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 바꿔서 임의로 사용하실 때 저희 센터한테 알려주지 않고 저희는 이제 사업부서가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과 저희 센터한테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보조금을 바꾸셨을 때 사용하시면 그것도 보조금 위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진짜 정말 보조금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안 된다고 막히면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용하실 때 만약에 규칙을 바꾸셔야 된다. 생각하셨던 그 계획을 바꿔서 사용하신다 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저희 보시면 10% 정도는 사용하실 때 알려주시면 간단하게 공문 정도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세요. 근데 10%가 이상이 되면 이제 승인을 절차상으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 비목을 바꾸실 때 예산을 변경하실 때는 무조건 센터한테 알려주시면 변경하실 수 있는 절차를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첫 번째로 센터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표를 보시면 저희 집행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표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카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를 하셨을 때 전자세금 계산서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세요. 증빙을 할 때. 근데 이제 물품에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을 샀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두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이거 샀다라고 증빙을 하면서 계산서 영수증이랑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거예요. 활동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활동비는 계좌이체로 이행되기 때문에 계좌이체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만 12만 5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 8.8%의 원천징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했다는 납부증명서, 그리고 강의를 했다, 아니 활동을 했다라는 증빙을 하기 위해서 강의 교환 같은 활동 증빙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활동 증빙 서류는 어떻게 마련하는지 또 의문이 있을 텐데 그것도 센터에서 서류는 양식을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팀 11팀 중에 시설비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활동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주에 15시간 이상 지급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활동기록부, 그리고 원청징수가 12만 5천 원이 넘어가면, 월에 12만 5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 8.8%의 원천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다 증빙, 사용하시면 다 증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카드 영수증, 그리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셨다면 그 영수증, 카드 계산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하시고,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홍보인쇄비나 단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견적서가 필요해요. 비교 견적서를 해서 나는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라는 비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일반 재료비에서는 없어도 되나요? 네네네. 일반 재료비는 그러면 30만 원 이상이 돼도 뭐 100만 원, 네. 200만 원이 네. 돼도 상관없나요? 재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고 홍보비랑 이제 빌리시는 거, 대여비 같이 그런 경우 3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3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다른 두 업체를 비교해서 견적서가 아닐 필요한 거예요. 경우에는 이제 견적서 하나에다가 그냥 네, 계산서만. 네, 계산서가 필요하신 거예요. 다음은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보조금 집행은 저희 이번에 이나라 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보조금 집행과 증빙을 한꺼번에 시작해요. 그래서 이나라 도움 시스템은 저희 주민참여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주민동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나라 도움이 권장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나라 도움은 이제 이 사업 절차 시행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걸 정보화하고 전산화해서 간편하게 투명하게 보조금을 사용했다라고 하기 위한 통합보조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치형 사업이 있고 비예치형 사업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예치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비예치형 사업의 경우에는 IT 취약업계 계층이나 해외 사업자에 해당될 경우 비예치형 사업으로 해당되는데, 저희는 예치형 사업인 이나라 도움의 기본 사업인 예치형 사업으로 진행돼요. 이 두 가지에서 제일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통장 지금 다들 보조금 통장 가지고 계시잖아요. 단체 통장으로. 그 통장으로 교부가 바로 되는 것은 비예치형 사업으로 해당되는 거고요. 예치형 사업은 한국재정원이라는 예탁계좌에 보유되는 게 예치형 사업이에요. 저희는 예치형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두 가지 증빙이 다르게 진행되거든요. 비예치형 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 내역을 가지고 증빙을 하는 반면, 예치형 사업은 증빙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두 개 차이점을 크게 가져가시고, 저희는 그래서 예치형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필요한 예치형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다음은 이행 사항이거든요. 이행 사업은 저희가 지금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공모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와 동일하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나라 도움 시스템 집행하기 전부터 다 이미 준비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회원가입도 다 되어 있으시고, 단체 등록도 다 되어 있으시고, 권한 승인도 제가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교부가 내려온다면 집행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나라 도움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집행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처음엔 사전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보조금 집행 증빙, 그리고 정산 반납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체 인증서를 등록하시는 건데요. 이체 인증서는 쉽게 말씀하셔서 아래서 공인인증서예요. 공인인증서인데 저희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사용하실 때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신 다음에 그걸로 인증을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체 인증서가 공동인증서라 해서 공동인증서를 이나라 도움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시는 것처럼 인터넷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고 그 발급받으신 거를 이나라 도움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펀뱅킹 이용이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펀뱅킹 이용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용하실 때 돈을 사용하실 때 이제 은행 어플이나 아니면 은행 홈페이지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거나 핸드폰으로 사용하시는 이체를 하시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이나라 도움 자체 시스템에서 사용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체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펀뱅킹까지 이용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돈을 예를 들어 계좌 이체를 하시게 되면 인터넷 폰뱅킹 어플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이 계좌 이체를 진행하신 거였다면 이제 폰뱅킹을 사용하시면 이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계좌 이체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폰뱅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나라 시스템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폰뱅킹 이용 신청을 간단하게 이제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체 비밀번호 설정인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저희 ATM 기기 가듯이 그리고 또 핸드폰으로 이체 활동을 하듯이 똑같이 비밀번호 입력하셔야지만 돈이 이제 계좌 이체가 되듯이 똑같이 여기 이나라 도움에서 은행 업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나라 도움에서도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OTP 등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OTP 등록도 똑같이 공인인증서와 똑같이 이제 인증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거 다 모두 방금 발급 받으셨을 텐데 그 OTP도 이나라 도움상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필수 과정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나라 도움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게 됐는데 첫 번째가 계좌 이체예요. 계좌 이체로 사용하시게 되면 업체에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거를 발행을 받으셔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생긴 전자세금 계산서거든요. 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위에 보시는 승인번호를 이나라 도움상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나라 도움 자체에서 국세청으로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저희가 썼다는 돈을 증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좌 이체를 하실 때는 꼭 세금서를 계산서를 꼭 발행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업체한테 견적서 같은 걸 받으시잖아요. 견적 받으신 다음에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같이 요구하시고 그러면 돈을 이제 이체하시잖아요. 똑같이. 먼저 견적서를 받으신 다음에 돈이 이만큼 나왔어요 하고 계좌 이체를 하는 것처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신 다음에 그거로 이제 증빙을 하시고 하시면서 이나라 도움으로 계좌 이체가 진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펀뱅킹 네. 그 인터넷 뱅킹이 아니라 네, 이나라 도움에서 그 이체를 네네네. 하는 거죠? 기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이 다 모든 이나라 도움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은행 시스템이나 은행 어플로 직접 이체를 하셨다면 이건 이나라 도움은 집행과 증빙을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은행 어플, 은행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거를 이나라 도움에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발행받으시면 위에 나와 있는 승인번호가 자동으로 딸려오기 때문에 그 승인번호를 이나라 도움에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정보를 요청하게 되어서 증빙할 수 있으시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지급 기준, 보조금 사용 예산 지급 기준 표예요.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제 상기시키는 예상으로 한번 더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증빙 우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을 집행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똑같이 얘는 증빙 우선과 세무 우선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로 먼저 이걸 이해를 도와드리면 증빙 우선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에 아크릴 물감과 홍보 전단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계산서는 증빙 우선으로 증빙이 돼야 되는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이유는 보조 세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 우선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빙 우선이라는 것은 증빙을 먼저 한다. 대신 그 안에 되어 있는 그 물품의 세목이 아크릴 물감은 재료비에 해당되고 홍보 전단지는 홍보 인쇄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 안에 예산 비목이 다를 경우에는 증빙 우선으로 증빙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이해되셨나요? 증빙 우선에 대해서? 네. 다음은 이제 세무 우선 증빙으로 되는 건데요. 세무 우선 증빙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 책갈피와 거울이 계산된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이거의 경우는 세무 우선으로 증빙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보조 세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색깔피와 거울 같이 재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무 우선으로 증빙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무 우선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표, 재료비, 자가비, 강사비 이렇게 한 명수증으로 한 세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세무 우선 증빙이 되는 거고요. 증빙 우선 같은 경우는 그냥 증빙을 먼저 한다. 그래서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에 있지만 그 전자세금 계산서의 비목이 다를 경우에는 증빙 우선으로 증빙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이제 계좌이체로 하는 법을 알려드렸다면 이제 카드 저희 다들 인하도움 전용 카드 가지고 계시잖아요. 카드 결제로 하셨을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이제 카드는 이제 전용 카드를 저희도 지금 등록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그 카드 내역서를 이나라도움에서 불러오실 수 있어요. 카드 발급받았을 때 바로 은행에서 주지 않고 며칠 있다가 우편으로 날라왔잖아요. 그게 이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서 발급이 됐기 때문에 바로 발급이 되지 않고 며칠 걸린 상태에서 발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디로 봤을 때 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는 쓰시면 바로 카드 내역이 이나라도움으로 전송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똑같이 증빙 우선과 세무 우선으로 나누어가지고 증빙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세목이 동일하면 세무 우선으로 같은 세금 계산서 영수증 안에 세목이 다르게 되면 증빙 우선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하 전용 카드를 꼭 보조금 통장 개설 시 같이 발급받으셔야지 되고요. 이 인하 전용 체크카드가 아닌 그냥 일반 신용카드나 일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나라도움 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을 하셔도 증빙이 되지 않아요. 증빙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꼭 이나라 전용 카드를 꼭 발급받으셔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저번에 이거 네. 그때 이불을 일단 쓰고 네. 그 다음에 그게 뭐야 호디님한테 네네. 증빙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편하겠네요. 네. 카드 쓰기 제일 편해요. 네, 그 등록하시는 방법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더 과정이 더 거쳐야 되는 게 지금 다들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다들 체크카드를 쓰실 때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쓰시게 되면 그 체크카드 연계된 통장 안에 잔액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나라도움 지금 예치형 사업의 경우에는 돈이 보조금 통장이 아닌 예탁계좌의 계좌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교부받으셔도 통장 안에는 보조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있으신 분들은 자부담을 계속 결제하시는 거예요. 그거 예탁계좌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금액만 결제하실 수 있고 보조금에 대한 금액은 지금 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보조금을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증빙우선, 세무우선 이 두 가지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기타 증빙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증빙이라는 거는 인건비랑 지금 체크카드로 발급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예탁계좌에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 통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타 증빙인 거예요.
그 지금 체크카드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기타 증빙으로 예탁계좌에서 보조금 통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는 영수증 첨부나 아니면 먼저 예탁계좌에서 보조금 통장으로 돈을 먼저 보낸 다음에 예를 들어 만약에 보조금 진행 사항 알려드리면 간단히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예탁계좌에서 보조금 통장으로 돈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탁계좌에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 통장 안에 넣어줘야 돼서 그거를 기타 증빙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죠, 이제. 그럼 결제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가시는 거예요. 들어오면 카드를 결제하시고 그 영수증을 함께 증빙을 하실 때 신용카드, 아니 체크카드 카드 내역서를 불러오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말이 어렵죠? 어려우시죠? 이거 네. 그 영수증을 그러니까 불러오면 상황이 된다는 잘 거죠. 모르시니까 상황 연출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자, 내가 이게 카드야. 그러면 여기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여기 통장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네, 그쵸.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네네. 사용할 때마다 코디님한테 코디님한테 미리. 그쵸. 아, 그 제일 좋은 거는 기타 증빙으로 넘어와야 돼. 네네.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쵸? 지금 이제 이나라 도움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주민공무원 사업의 보조금은 10위도 아니고 9위도 아니, 그러니까 지방 보조금이 아닌 국가 보조금이에요. 국가 보조금. 네,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그 나무를 사려고 해요. 네네. 제로비로. 그럼 네. 제로비를 사겠다고 먼저 승인을 받고서 거기 가서 카드를 써야 되는 거네요. 코디님한테 확인하고 기타 증빙으로 넘어와서 돈을 네, 나는 물질을 예를 들어 50만 원 살 거예요 하고 먼저 네네네. 확인하고 나서 네네. 꼭 하라 소리죠. 그러니까 그쵸. 어떤 간식비를 하더라도 우리 네. 가가비 손님들하고 먹을 거예요 하고 연락하고 그쵸, 카드 그쵸. 넣고. 아 오케이. 예를 들어 재료를 사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카드를 사용하실 금액을 한 번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좌이체로 사용하실 돈이 따로 있고 카드집 지금 다 팀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팀은 계좌이체만 쓸 거예요 라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카드 결제를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카드 결제로 하실 거면 저한테 카드 금액은 이만큼 얼마큼 할 거니까 그거를 기타 증빙으로 보조금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금액을 한 번에 다 넣어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저기 계좌이체는 강사료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럴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강사료가 이제 하루에 왔을 때 시간당 배분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치면 네네. 그때도 선생님한테 나 강사료 지급할 건데요 하고 확인하고 계좌이체 해드리는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네네. 게 더 편하다. 강사료는 끝내는 게 네. 낫지. 선으로 물어보고 우리는 지급하고서 이제 결제를 네네, 했거든요. 네네. 옛날에 근데 먼저 선으로 네. 결제하겠다고 확인하고 쓰라 소리네. 그죠. 그러니까 이나라돔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나라돔을 사용 안 하셨으면 돈을 쓴 다음에 그 증빙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됐었는데 그렇죠. 바뀐 거예요. 반대로. 지금 얼마큼 쓸 건지 저한테 알려주신 다음에 그 금액을 제가 그러면 저희가 세목을 약간 네. 이제 혼동할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진짜 다가비를 아니 네. 제로비로 해놨는데 제로비가 너무 오른 거예요. 네. 단가가. 네. 근데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는 50이었는데 단가가 요즘 시세 때문에 올라서 70이 됐어요. 네.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재료가 이렇게 시세가 바뀌었으니 뭐 10% 이상은 또 어떤 변경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변경을 하게끔 또 하고 나섰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10% 이상만 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비목에서 예산의 그 처음 계획에서 네네. 썼을 때의 비목 그쵸.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저한테 연락이 금액이 돼요. 달라지죠. 왜냐면 네네. 재료비도 상승 때문에 좀 네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 센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시청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이 되는 거죠. 결국엔 저희 그러면 인건비를 네네. 제조비가 진짜 제가 많이 올랐네. 생각해보니까. 이 나라 말고 네. 우리 제조비 그 다 신한은행 수입이랑 그 우리는 다 올랐어. 계좌에서 내가 직접 주실 수도 있어요. 줄이라고?
네네, 그냥 그것도 네네. 그리고 그런 자, 내역서를 짧게. 해서 주시면 주면 증빙이 네. 돼, 증빙만 네. 시켜주면 되잖아. 네네네. 또 그렇게. 근데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방금 김전 선생님처럼 이 나라 도움으로 드리지 않고 보조금 통장을 한번 거쳐서 가고 싶으시다 하면 똑같이 기타 증빙으로 그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넣어줄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타 증빙으로. 일반 은행에서 네네네. 인터넷 뱅킹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기타 근데 증빙을 네네 대신 또- 이제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월에 12만 5천 원이 넘을 경우에는 홈택스, 이택스를 통해서 8.8%의 원천 징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쓸 때마다 뭘 하시냐면 영수증을 꼭 받으시고 밥을 먹든 차를 먹든 영수증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누구랑 먹었는지 사진을 다 찍어야 돼요. 무조건 증빙. 재료도 그러면 재료도 재료는 다 구매하면 찍어야 돼. 네. 구매하고 사진을 네. 네네네. 그래야 증빙이 돼요. 나중에 주셨으니까 네. 하나하나 쓸 때마다 영수증, 사진, 그다음에 저기 증빙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랑 스티커의 집행은 한 가지 더 집행 등록이라고 한 가지 더 과정이 더 추가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이 나라 도움을 사용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조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돼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공해드린 양식에 맞추어 만족도 조사와 소감문을 작성하셔서 저희 센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인천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조은지 코디네이터입니다. 오늘은 22년에 진행될 주민공모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민공모 사업이란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민공모 사업은 다양한 방법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22년 동인천역 주민공모 사업은 일반 공모, 자율공모, 기획공모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일반 공모란 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제안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주민공모 사업이 처음이시라면 일반 공모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율공모는 주민공모 사업이나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유형입니다. 참여 조건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모란 마을에 필요한 것을 발굴하거나 특정 세대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제를 정해놓고 사업을 공모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청년 세대의 유입이라면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주민공모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센터에서 사업 접수와 컨설팅을 진행하오니 센터로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민공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